우크라이나 땅을 빼앗기 위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러시아. 21세기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빼앗는 동안 한국이 러시아의 땅을 빼앗는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러시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방문을 확정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남긴 영상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수많은 러시아 군들이 빠른 속도로 탈영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군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람을 죽일 뿐이다. 하지만 당신도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죽어야 하나? 무엇을 위해 당신이 죽어야 하나? 라며 당신이 살아남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 군인의 대화를 도청해 엿듣고 있다. 이 무의미한 전쟁에 대해, 이 불명예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상태에 대해 다 듣고 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표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만약 항복한다면 우리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대접받아야 하는 대로 당신을 대접할 것이다. 러시아 군대도 당신을 사람으로 대접하고 있지 않다. 러시아 어머니들, 특히 징병된 아들을 둔 어머니들에게 자녀를 외국의 전장에 내보내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아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즉시 행동하라 호소했습니다. 이 영상이 러시아 군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확산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군사작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대규모 탈영과 불복종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NN은 실제 러시아 군인들의 가족 또한 이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알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된 러시아 군인 중에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비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여러 포함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절망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기 위해 집착하는 동안 한국이 러시아 땅을 빼앗는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녹둔도는 두만강을 경계로 북한 바로 위에 있는 러시아 시류지배 영토인데요. 면적은 32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주변에 엄청난 규모의 해양 자원과 광물 자원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초대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녹둔도는 원래 한국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동여지도에서도 녹둔도가 한국 땅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녹둔도는 여진족을 연해주 너머로 완전히 밀어낸 사군 육진 개척 때 우리 영토가 된 땅으로 개척 후 1442년 세종은 녹둔도의 길이 1246척, 높이 6척에 녹둔 토성을 쌓아 녹둔도를 방비했습니다. 이후 세조 원년에 녹둔도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고 조선 선조 때 이곳에 둔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백의종군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녹둔도 전투가 유명합니다. 대규모 기병들이 침입해 노략질을 하였으며 상당수의 포로들이 잡혀가는 피해를 입었던 탓에 병력 지원 요청을 묵살했던 북병사 이일이 이순신이 방심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는 구실로 책임 전가를 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오히려 즉시 반격해 포로의 반 이상을 구해냈고 최종적으로 녹둔도 자체도 온전히 지켜냈으며 이순신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강력히 주장해 선조도 정황을 알고 패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백예종군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1800년대쯤부터 두만강의 퇴적 작용으로 녹둔도가 연해주 쪽으로 연륙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60년 청나라와 러시아 제국 간 베이징 조약에 의해 연해주가 러시아 영토가 되었을 때 러시아인들이 연해주에 연륙되어버린 경운부 영역의 녹둔도까지 들어와 건물을 지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뒤늦게 러시아에게 땅을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되면서 1880년대에 청나라에 수차례 항의를 했고 조약 당시 청나라도 녹둔도만은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했기에 조선 측에서는 러시아의 영토 반환을 요청했으나 러시아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녹둔도를 반환받기 위해 러시아와 수교한 후에도 몇 차례나 더 반환을 요구했으며 1885년 청나라 러시아 간의 3국의 공동 감계안을 제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890년 러시아 공사를 불러 녹둔도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재차 전했으나 러시아 측은 아무런 회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제적으로 러시아 영토가 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계속 조선이 점유했습니다.
그곳에 살던 조선 사람들은 계속 거주하였으며 농지를 적극적으로 개간하여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고종 시기에 제작된 아국여지도에 따르면 민가 113호, 인구 822명의 꽤 규모가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땅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러시아가 시료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반환받을 확률이 0%라고 받아들여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0%의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돼버린 러시아, 중국마저 러시아를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극동러시아 분리독립 프로젝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독립되게 될 지역은 바로 녹든도를 포함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지역은 2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독립해 극동공화국으로 불렸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 침공으로 우크라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공포와 상처를 주었고 언제나 그랬듯 패전국은 전쟁 후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에 러시아의 극동 지역을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녹든도가 한국에 반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 국제 정치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유럽 평의회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러시아 땅을 한국이 가져가된 나머지 땅을 미국과 한국이 나눠 가져도 러시아를 도와줄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단단히 화가 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이든 러시아 입국 금지를 외치며 바이든을 비롯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CIA 국장,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등 13명의 고위 인사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를 비웃으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일단 제재 대상의 이름부터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선 대통령 이름은 조 바이든 주니어입니다. 그러니 러시아는 그의 아버지에게 제재를 한 셈이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며 푸틴의 발표에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러시아를 여행할 계획이 없으니까요. 접근 금지된 러시아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재를 밀어붙일 겁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